제가 나는 솔로 광팬이라서 되게 자주 챙겨보는데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29기 현숙님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근데 본인 SNS에 보톡스를 맞았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도 꾸준히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점점 늙어가기만 하는 것 같아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지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이 들어 보일 때가 있죠. 사람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주름을 하나하나 세지는 않잖아요. 대신 딱 보자마자 드는 느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고 눈 주변이 늘 긴장돼 있고 입꼬리는 괜히 아래로 끌려 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닌데 화난 얼굴, 또는 피곤한 건 아닌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들이죠. 그래서 같은 보톡스여도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하지만 아무데나 맞으면 안 되는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원장님, 보톡스만 잘 맞아도 진짜 어려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톡스 맞고 어려 보이는 이유는 물론 이제 주름도 없어지긴 하지만 얼굴 표정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람 얼굴에는 나이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계속 힘을 쓰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인상이 무거워지고 피곤해 보이고 괜히 늙어 보입니다. 반대로 보톡스를 잘 맞는다는 건 이 근육들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과하게 쓰이던 힘만 살짝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왜인지 모르는데 어려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근육들이 따로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지금 본인의 얼굴에 집중해 보세요. 혹시 미간과 눈가 그리고 입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만약 그러신 분들은 스스로 노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는 근육, 인상을 이렇게 쓰는, 눈꼬리를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근육들, 또는 입꼬리를 무겁게 누르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근육들이 습관처럼 계속 쓰이게 되면 주름이 없어도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얼굴이 더 굳어 보인다라고 느끼는 건데요. 이건 보톡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근육에 힘을 너무 빼버렸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럼 보톡스를 잘 맞는다는 건 주름 위치보다는 근육 역할을 봐야 된다는 거네요? 정확한데요. 보톡스는 물론 주름을 지우는 주사이기도 하지만 인상을 조정하는 주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잘 맞으면 눈은 더 뚜렷해 보이고 표정은 편안해 보이고 전체 얼굴이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톡스로 10년 어려 보인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보톡스 맞고 인상 진짜 달라졌다 이런 말 듣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맞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상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져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굴에서 나이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근육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부위가 딱 3가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그래서 효과가 큰 거예요. 첫 번째는 미간입니다. 미간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찡그리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미간 근육이 계속 긴장돼 있으면 화난 얼굴, 예민한 얼굴, 피곤한 얼굴이 기본값이 됩니다. 여기 보톡스를 제대로 맞아주면 가장 먼저 힘 빠진 느낌이 났는데요. 이게 동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꼬리와 눈가 주변인데요. 눈가 근육은 생각보다 인상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눈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과하게 당겨져 있으면 눈이 처져 보이고 졸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여기 보톡스를 잘 쓰면 눈이 커져 보이고 눈이 편안해 보이면서 뚜렷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동안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입 주변인가요? 맞아요. 입 주변 근육인데요. 입꼬리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아래로 끌려 있으면 아무 말을 안 해도 우울해 보이고 괜히 나이 들어 보입니다. 여기 보톡스를 잘 맞으면 웃을 때 한결 입꼬리가 잘 올라가서 웃을 때 훨씬 이쁜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정확하게 맞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요즘에 내성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내성은 왜 생기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톡신 시술을 너무 짧은 간격으로 시술하는 겁니다. 주름을 전부 없애야겠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다시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 내성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간격을 그렇다고 또 너무 길게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주름 보톡스는 권장 주기가 짧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고요. 턱 보톡스는 정말 짧으면 4개월, 길게는 6개월, 8개월 정도에 한 번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톡신 시술을 한 번에 고용량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미용 목적으로는 한 번에 사용하는 양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고용량을 사용하는 경우 내성 발생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력, 유전적 소인인데요. 내성 발생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내성이 있는데 여동생도 내성이 있는 매우 특이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톡신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톡신인 외산 제오민, 국산 코어톡스를 찾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톡스를 되게 추천하지 않는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위예요? 바로 과도한 눈 밑에 놓는 보톡스입니다. 눈 밑은 잔주름 때문에 맞는 부위 아니에요? 예, 근데 눈 밑은 조금만 과해도 바로 티가 나고요. 눈 밑 근육은 원래 웃을 때 또는 말할 때 얼굴에 생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너무 과교정하게 되면 웃을 때 애교가 없어지고 얼굴이 갑자기 멍해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 주변도 조심하게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입은 얼굴에서 감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웃을 때 어색해지고 말할 때 입이 잘 안 움직이고 입꼬리가 오히려 더 처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안이 아니라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보톡스를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걸 한 줄로 정리하면 보톡스는 주름을 지우는 시술뿐만 아니라 인상을 조절하는 시술입니다. 효과나는 보톡스는 얼굴에서 쓸데없이 들어간 힘을 빼주고 편안해 보이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망하는 보톡스는 주름 하나에 집착하다가 표정을 잃게 만들고 괜히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맞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맞을수록 좋아지는 시술도 아니고 자주 맞는다고 더 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얼굴에서 어디가 인상을 결정하는 근육인지 어디는 건드리면 안 되는지 이 기준만 제대로 잡아도 보톡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보톡스를 그냥 맞지 마시고 이게 내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